729회 억설타임즈쇼 2023년 7월 8일 인월리 국제유통자본론이 전망하는 25대 강대국론 VOA, AP 버닝 아치브, 복스, 차이나 옵저버, 폴리틱 윗 페인트 성렬형, 원희룡, 세훈형, 철수형, 한동훈, 유정복, 김기현. 오늘은 외교 안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정치 CFR 원희룡, 성렬형, 철수형, 한동훈, 세훈형, 그 다음에 유정복, 김기현, AP, VOA, CBS, 폴리틱 윗 페인트, 운통 KTV, 퍼스트 포스트, 성일정, 시원식, 젊은시각. 우선 CFR, 우리 세계 최고 한반도 전문가, CFR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의 기사가 있었죠. 제 기사 내용이 한국 이거 아니고 위에 거죠. 나 이상하게 컴퓨터도 갈아야 되나 이게 안 돼. 한중 아이씨 맨날 이거 좀 조절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 맨날 이게 씨 뭐가 안 돼요 이게. 네이버가 좀 후져 이거. 한중 긴장 고조의 원인 그냥 하겠습니다. 예, 한중 긴장 고조의 원인. 이제 밑에 그 번역한 거 보시고 빨간 딱 쳤죠. 간단한 거는 쭈뽕이 한국에 대해서 강하게 압력을 가면 갈수록 오히려 선을 넘었다 싶으면 대쭈뽕의 한국인 인식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거죠. 오히려 더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더 밀착할 수밖에 없다. 지금 쭈뽕이 선을 넘었죠. 이것은 누가 봐도 선을 넘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그 주 쭈뽕 대사가 막말한 거,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늘 10년 동안 늘 강조했던 건 뭐죠? 한국 외교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는 친미다. 반중이 아니다. 늘 쭈뽕 메공시파르 이렇게 무능부패한 지도자를 쭈뽕 지도자를 국유원이 임명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쭈뽕인들한테는 좀 안 된 일이죠.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한한령으로 인해서 많이 한국인이 여러 가지 일찍이 대비할 수 있었다. 만약 한한령이 없었다면 예를 들면 쭈뽕에서 경제가 지금 쭈뽕 경제가 어렵잖아요. 무너지지 않아. 인들아 늘 강조하지만 안 무너져요. 쭈뽕 경제는 10년 동안 천천히 무너져. 그건 걱정할 거 없는데 만약에 한한령이라는 게 없었다면 그 경계심이 없었다면은 오늘날 한국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 더 충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한한령으로 인해서 많이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다. 물론 문전비 때문에 또 이 허술한 면이 발생했지만 성렬형으로 인해서 외교형 성렬형으로 인해서 잘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니퍼 얀, 그 CFR에서 보기 드물게 한국계로 보이는 CFR 연구원입니다. 한국학 연구원. 그래서 격이 점점 높아지는 한국이다. 위상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 빨간 줄 친 부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기사죠. 예, 제니퍼 안. 예. 결론은 그거예요. 어쨌든 한중 마찰이 계속 지금처럼 커질수록 오히려 예, 한국 외교 성렬영 외교왕 성렬영의 외교가 옳다는 것이 계속 입증되어 갈 수밖에 없다. 예, 지금 미국에 대한 한국인 우호도는 79%, 역대 최고입니다. 반면에 중공에 대한 한국인 의식은 역대 최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반중공 의식이 사이즈 페럼 덕분에 악화됐지만 한국이 유난히 낮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니퍼 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교왕 성렬영이 이렇게 외교를 잘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렬영의 국내적 지지 기반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 내년에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기 때문이죠. 성렬영의 이 외교정책, 안보 외교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네, 딱 거기까지만. 그냥 이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그 한국 벤섬에 방문했는데, 벤섬이 어떤 데냐면 한국으로 치면 판문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판문점 혹은 이어도 예, 지금 쭝공하고 문제가 되는 이어도 혹은 독도, 이런 데를 방문한 거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예, 굉장히 민감한 데를 방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교 잘하고 있고요, 젤렌스키. 그 다음에 타이완 군사훈련, 밀리터리 밀떡분들이 아셔야 될 게, 밀리터리로만 보면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만, 실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긴장 상태이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인드라 분명히 했지만 인드라 관점상으로는 맹꽁이 C8가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확률이 2030년 이내에 0.000 침공할 확률이 0.000%로 다 매우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령 TSMC 대만 반도체 욕심을 내더라도 더더욱더 침략 정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고요. 대만인들은 인드라 방송을 보시고 안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준비태세가 철저해야죠. 신원식 지명이는 안 까겠어요. 저는 지명이는 안 까요. 문전비는 이완용만도 못하다. 인드라 평소 질환 아니겠습니까? 사이다. 점점 더 인드라 발언의 무게가 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원희룡. 그래서 쟤네들은 가짜뉴스 음모론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걸리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냥 그냥 사과하는 거 맞습니까? 얘네들한테 인드라는 이런 걸로 문제 삼는 편이 아니지만,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명예훼손죄나 이런 것들에서 원래 그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이 명예훼손, 한국의 악법이거든요. 명예훼손법이.
예.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하면 안 되지만 박정민주당과 관련돼서는 종북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명예훼손죄든 뭐든 다 물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가짜뉴스 음모론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 어쨌든 간에 제한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한국의 명예훼손법은 반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놈들이 이 명예훼손죄를 굉장히 물었거든요. 반쪽 노면, 문좀비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 입에 재갈을 흘리는 파쇼짓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갖고 지들은 그렇게 인권 찾아. 난 쟤네들을 마치 조폭이 인권 찾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폭에 대해서, 파시스트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어야 쟤네들도 이제 명예훼손죄를 없애자 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명예훼손죄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쪽미당 얘네들을 철저하게 명예훼손죄로 다 고발하고 고소시켜가지고 쟤들이 앞장서가지고 명예훼손죄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맨날 가짜뉴스 음모론으로 100번 질러서 한 번만 성공해도 된다, 이런. 지금 원희룡이 잘하고 있어요. 교통부 장관이 이슈화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반쪽미당이 이거 가짜뉴스 음모론 제기했다가 대통령 한 달 맞은 상황이에요. 내년 총선을 고려한다면은 뭐 이거는 그쪽 지역은 끝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수형 가장 비민주적인 계급 정당이 반쪽미당이다. 인드라가 그 반쪽미당은 아니었고 평화민주당, 김대중 자유좌파 평화민주당 당원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은 그냥 그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당원이 아니어도 돼요. 가령 현재 국힘 보좌관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국힘 당원이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인드라 때는 뭐 신한국당 보좌관들이 민주노동당 당원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인드라가 가까이서 봤잖아. 가까이서 봤는데 이게 평화민주당 때까지는 저렇지는 않았어요. 평화민주당 때까지는 철수형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드라가 강조했잖아. 한국 최초 파쇼 정권이 반쪽 노면 파쇼 정권이라고. 그때 달라진 거예요. 좌파쇼 정권이 한국의 최초의 파쇼 정권이고, 한국 최초의 좌파쇼 정권이 반쪽 노면 정권이다. 이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철수형이 잘 지적하셨네. 저기 가면 육두품이에요. 의사건, 변호사건, 뭐 과학자건 다 그냥 아무 상관없어. 다 육두품이야. 진골은 운동권. 그럼 선거는 누구냐? 선거는 그때그때 좀 다르죠. 반쪽이들이 선골이에요. 반쪽. 아시죠? 반쪽이 선골, 운동권이 진골. 그 다음에 육두품이 의사, 변호사, 판사, 추미애도 그런 면에서 육두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육두품도 아닌 사람은 그 반쪽미당 근처에 ABM이가 반쪽이거나 본인 자신이 반쪽이거나 운동권도 아니고 그나마 그걸 비벼볼 수 있는 전문직도 아니면 그냥 그쪽 근처에 가지 마세요. ABM이가 매국노가 아니면, 반쪽이가 아니면 근처에 가지 마세요.
철수영하고 통했나요? 성렬형이 한인 과학자들과 약속 지켰다. 현재 인드라 볼 때 철수영이 차기 정부 대권 영순입니다. 제가 볼 땐 드라마 빠찡고 넷플릭스 빠찡고 영순이 부산 철수 뭐 제주 희동도 잘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한동훈 능력 있죠. 70년대생이에요. 그게 까도남. 그다음에 세훈이 형. 세훈이 형은 인드라 사심을 가지고 레전드 서울시장. 그다음에 유정복 인천시장.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행정으로도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유정복도 그냥 영구적인 레전드 종신 인천시장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김기현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통TV 6.25전쟁 참전용사인데 신문 배달부다.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통신 이 나이 이게 한국에서는 별 이슈가 못 되는데 전 세계 외신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시한다. 왜냐? 세계화 미션 때문이다. 성렬형은 세계화 미션을 받은 분이다. 국민에게 성렬형은 세계화 미션을 부여받은 민생 대통령이다. 외교왕 성렬형. 이거는 인드라가 그냥 너무 강하게 까서 넘어가겠습니다. 책에 이는가 도자 책에 봐라.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방사능 이뭐 카이스트 정영윤 교수.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죠. 뭐냐면은 방사능 피폭다는 무조건 안 좋아. 방사능이 0인 거가 좋지 않아? 기준치 미달이라도 방사능 조금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과학적으로 모르니까 암만 설명해도 어쨌든 있다는 거 아니야 후쿠시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걸 막 이론적으로 막 하면 사람들이 자기 일상이 있고 그런데 언제 관심이 생겨요. 관심 없다고. 이렇게 이치를 얘기하시면 돼요. 그거 알아? 사람 몸에서도 방사능이 나와. 평상시에는 서울 방사능이 더 많을 수 있어. 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방사능이 더 많아. 후쿠시마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서울 방사능이. 왜? 인구가 많으니까. 사람 몸에서도 방사능이 나오거든. 자연 방사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간단하죠. 자연 방사능이라는 건 해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방사능이 0인 것들을 원해. 아니 먼지가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 미세먼지 문제시 하잖아요. 미세먼지와 같아요. 미세먼지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0이면 좋죠. 먼지는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심해서가 문제인 거죠. 방사능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심한 게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구분해야 돼요. 산업화 이전에 공장도 없던 시절에도 조선시대는 먼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잖아. 원시시대 도 먼지가 있었고 그처럼 원시시대 때도 방사능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막 한다고 뭐 다 졸지어 자죠. 자연 반사능 이 개념부터 얘기 시작해야 돼요. 이거를 얘기 안 하니까 기준치 미달 이걸로는 사람들이 그 괴담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인드라가 깔끔하게 후쿠시마 이슈에 대해서 3가지로 여태까지 다 얘기했죠. 인드라 블로그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트럼프 그러니까 어둠의 악마의 세력이 그냥 통칭해서 악마의 세력이라고 합시다. 악마의 세력이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반쪽압에 기살려주고 기시다를 좀 이렇게 흔들고, 한국에선 반쪽미당 좀 붕괴 직전이니까 좀 이렇게 버텨주고 성렬이라고 흔들리기 위한 악마의 제국 수수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기다렸는데 쭝꽁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까지 참전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인드라 입장은 그거고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된다. 제2의 광우병 사태니까. 세 번째는 뭐죠? 그래서 이거 실천적인 측면에서 지금 국힘당이 너무 잘하고 있다. 첫째, 세훈이 형이나 서울시의회, 그 다음에 그 국힘이 다수당인 이런 지자체에서 다 신중하게 대처하라 하면서 결의안 냈다 이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일단은 국민, 이게 공감해야,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류는 인지 부조화, 인지 심리학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옳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여요. 아까 얘기했던 자연 방사능 뭐 이런 것들 개념이 없으니까,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세훈 형처럼 뭔가 좀 더 일본 정부는 좀 더 대안을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먼저예요. 그래 놓고 자, 이제 국힘 김기현 지도부처럼 우리 과학적으로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토론, 이게 이제 인드라가 젊은 날 자유파시오로 살 때는 이게 안 됐거든. 나타샤하고 부부싸움 할 때 인드라는 늘 나타샤가 얘기해주면 인드라는 해결책 이래가지고 이러면 되네. 문제는 뭐야? 그러면 그 오토기어가 얘기했죠. 창문 열어야 돼 말아야 돼, 응? 닫아야 돼. 그게 문제가 아닌데 너 괜찮아?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젊은 날 자이파시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드라 일하다가 일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잔을 깼어. 그러면은 20, 30대 인드라가 젊은 날에는 자이파시오일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졌거든요. 그 조심하시지 왜 깼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말을 해도 왜 그따위로 하냐 이거야. 나이 먹으니까 알게 된 거지. 인드라 자이파시오를 극복하면서 맞아서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유리창이 깨졌다. 그럼 인드라가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안 다치셨어요? 아유 천만다행이네. 그렇게 해요. 나타샤하고도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지. 옛날에 인드라하고는 얘기가 안 돼 막 이러시거든. 요즘 얘기가 좀 돼요. 나타샤하고.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과학적으로 따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다쳤어? 그러게 먼저 해야 됩니다. 아셨죠? 막 방사능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과학이고 나발이고 사람들의 심리에 불안이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그린피스 뭐 이런 애들은 그냥 그렇지 않아요. 뭐 그린피스 물론인데 그건 좀 아니고 난 그린피스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뭐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그린피스의 원전 정책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뭐 걔네들로서는 그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호재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그린피스가 그 뭐 해양법 들먹이면서 이렇게 한 거는 한마디로 건들 게 없다는 얘기거든. 그린피스조차도 내가 볼 때는. 어쨌든 그렇고요. 참전한 걸 좀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만 뭐 그 미세먼지 거는 음모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지금 잘하고 있다. 예, 단기적으로 악재일지 몰라지만 중장기적으로 호재예요. 예, 좌이파시와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중도층이 국힘으로 돌아섰는데 예, 그나마 거기 반정미당 지지하던 애들 중에 반정미당 그 좌이파시와 자유좌파 그 분리도 지금 일어날 수가 있다. 자유좌파는 어쨌든 과학적이어야 되거든. 지들이 신조가 과학적이어야 돼요. 좌이파시는 거하고 상관없죠. 그냥 정명석이니까 JMS니까 상관없는데 예. 근데 이게 지금 예? 그 전국 진보당하고 노선이 같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좌이파시오 반정미당이 지금 얼마나 극단적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IEA 예. 그 국제 기관마저도 무시한다. 너네 북한이냐? 반쪽론, 예. 도대체 반쪽 정원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너네들은 반쪽 정원이 핵 북핵 개발하면서 그 오염수 처리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남의 나라 일이라고? 그럴 때 또 걔네는 북한은 남의 나라니까 그래. 그린피스 얘들아 얘기할게. 남의 나라라면 북한에는 그런 거 허용 안 하니까 그린피스 같은 거. 근데 그게 서해안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걔들이 예? 원전수 오염수 뿌리면 동해에 뿌리고 서해에 뿌려. IAEA 같은 검증도 안 받아. 부적 예? 거기에 대해서 너네들 성명 발표하면 돼. 내 인드라가 그린피스 홍보해줄게. 너네들이 서해 앞바다의 오염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북한은 우리가 지부가 없어서 그러면 동아시아 책임이 중국 지부가 있잖아. 중국 그린피스 통해서 동아시아 문제 아니야. 이 서해 바다 오염, 동해 바다 오염은 동아시아 책임자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한중일 공동 조사를 제의해. 북핵 오염수 처리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런 얘기에 관심이 없나? 네, 어쨌든 미국 소리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부부싸움. 네.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한 10년 지나야 돼요. 인드라가 가기하면서 20년 가면서 첫 10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 걸로 손님과 멱살잡이 해가지고 경찰서 항상 간데 손해더라고 인드라가. 그래서 그냥 손님한테 맞춰줘요. 걔가 진상이든 아니든 대부분 그냥 제가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옛날에 따졌거든. 이거 손님 잘못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손님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또 큰일 나죠. 그 손님하고 주인이 싸우면 대다수 손님은 설사 원인이 손님한테 문제가 있더라도 손님 편 들게 돼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잘잘못 따지는 데 있어서 어떤 대다수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거라는 생각을 마세요. 제가 장사 21년간 이거 느낀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정미당 같은 애들이 사기치는 놈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 거죠. JMS 같은 사이비 종교가 날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시고 토론 거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인도 방송 이 친구 하여튼 간에 이 여자 앵커 이름 기억나는데 어쨌든 이슈를 몇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지금 프랑스나 네덜란드는 싱가포르다 인도네시아다 뭐 필리핀이다 이런 데로 다 문화재 반환하는데
예. 영국은 뭐하고 있냐? 예. 이렇게 지금 까고 있죠. 예. 앵커가. 두 번째는 인도도 예. SDR, 인도라 맨날 강조했죠. SDR. 예.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죠. 그다음에 준 기축통화가 엔화, 유로와 파운드와 위안화인데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SDR에서 예,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SDR에 만약에 인도 리라가 포함되면 6대 통화 기축통화국이 되는 거예요. 준 기축통화국. 예.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G8의 가장 강력한 후보는 한국보다는 인도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죠. 네, 참고하시고요. 뭐 한국도 이렇게 준 기축통화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네, 물론 인도라가 있다고만 10년 동안 떠들었는데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치매 얘기, 그 다음에 AI가 줄에 선다 이런 뉴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예, 이 인도 방송을 여러분들 세계 뉴스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 한국 찌라시들만 보고 외신을 참고할 게 아니다. 라는 점을 인도라 강조드리겠습니다. 한국 찌라시를 각종 안 보는 게 좋아요. 시간이 아깝잖아. 네. 뭔가 이렇게 외눈박이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 찌라시들은 강조드리겠습니다. 좀 외신을 직접 보세요. 각종 공짜잖아. 공짜. 얼마나 좋아. 네. 미국 방송, 영국 방송, 프랑스 방송, 이스라엘 방송, 알자지라, 인도 방송. 몇 가지만 보고 마음의 취향에 맞는 거 몇 가지만 보면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앵커 논조가 아주 저 꼭 반드시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논조 하나만큼은 깔끔하고 통찰력이 있어요.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도 경제력이 상승하면 이 모리시어스 같은 나라가 힌두교 신앙과 유사한 게 있다 이거죠. 영국 제국이 필요해서 인도 이주민을 뿌려놓은 것도 있죠. 근데 그 이전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역사냐? 유럽인이 대서양 항로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이 지역 인도와 동아프리카 사이에는 무역풍이 있다는 걸 제가 보기에는 수메르 시대 때부터 알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카르타고인이나 페니키아인이나 그 인도인, 그 다음에 이 수메르 아카드인들은 알았을 것이다. 이 무역풍이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 어디라? 봄에 동아프리카에 왔다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게. 계절이 바뀔 수 있으면, 계절이 바뀌어서 뭐 가을인가 가면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 그냥 돈만 딱 달면 그냥 인도로 갔다가 6개월 쉬었다가 이렇게 또 올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무역이 됐고, 사실상 최초의 노예 무역은 유럽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가장 역사에 오래된 기록이 바로 이 무역풍 노예 무역이에요. 인도와 동아프리카, 중동 요 사이에서 노예 무역이 있었어요 이미. 그걸 유럽인들이 따라한 것 뿐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모리시어스, 군대도 없어. 대중교통이 무료예요. 기후 괜찮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섬나라. 이런데 인도가 돈만 되면 모리시어스 경제 영향력 행사하는 건 시간 문제죠. 모리시어스가 상징력이고 마다가스카르 이런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건 국기본이 쭝꽁을 내서서 아프리카, 예, 영국 프랑스의 반미 주술로 딱 가지고 있었던 거를, 예, 국기본이 쭝꽁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영역을 만들었듯이, 예, 쭝꽁은 아웃되면 인도가 있다 이거야. 예, 쭈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게 인도죠. 왜냐하면은 아프리카에 인도 사람은 있는데 쭈꽁 사람은 없었거든. 과거의 소련이나 쭈꽁보다 더 강력한 게 바로 인도다. 아프리카 경제에 활력을 불러넣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이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기본이 이 좋은 카드를 안 사용하나? 당연히 사용하죠. 인도 통화, 루피다. 리라가 아니라 루피죠. 루피가 기술 통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리고 이 속담이 재미나네.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한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재미난 인도 속담이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코노미스트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VOA, 나토, 뭐 스웨덴 얘기 뭐 넘어가고요. 요 남미 유럽 협정 요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냥 인드라 블로그 참고하시고요. 딱히 여러분들의 관심을 안 가지실 것 같아서, 관심이 저는 있지만 좀 더 이슈가 되면 얘기하고요. 뭐 이스라엘 이제 드라마 까니까 철수했네요. 근데 또 죽였어. 오늘 또 2명을, 민간인을. 또 넘어갈게요. CFR에서 특집을 냈죠. 나토란 무엇입니까? 2008년인가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 해야 된다, 가입해야 된다 막 이랬을 때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회원국을 가입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크라이나 가입을 반대했던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프랑스고 하나는 독일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딱히 프랑스가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문제는 독일 혼자 반대하면 모양이 안 살잖아. 저는 독일이 주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독일의 뭐 이러한 외교 정책에는 독일 재단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걸로 저는 추정되고, 독일 재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채텀하우스다. 그 채텀하우스가 임명한 미국 대통령이 빌 클린턴. 이 클린턴도 좋아합니다. 인드라는 자유좌파 클린턴 좋아하지만 클린턴이 우크라이나 나토에게 반대했거든요. 당시에는 러시아도 나토에 가입해야 되느냐. 근데 그때 또 반대했던 게 클린턴인데, 흥미롭게도 이 클린턴이 러시아 지분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 이거야. 채텀하우스. 러시아에 해먹을 게 많다. 뭐 클린턴 말로는 러시아까지 나토가 되면 복잡해 됐는데, 더 얘기 안 할게요. 그 이번에 그러면 DW 독일 공영방송에서 우크라이나 나토 기정사실인데 굳이 이라크 문제, 부시 대통령 때 했던 이라크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거기다 또 왜 하필 또 남아공 전문가야. 얘들아 하도 독일 재단하고 채텀하우스 이렇게 하니까 남아공 만나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연이겠지. 요즘 예전에는 신중한 독일 공영방송이었는데 얘들아 계속 몇 번 지적질하니까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 너무 자기 속을 드러내면 공영방송인데, 제가 볼 때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의견 제시가
하다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하면 역효과만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독일 좋아하고 뭐 독일에서 인종차별을 당했지만 저는 어쨌든 독일 좋아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메르켈 자유우파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좋아합니다. 지금 자유좌파 3인당 슈츠 좋아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요건 또 다른 문제니까. 좋아한다고 무조건 그냥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닌 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셔야지, 나는 독일이 하는 거 무조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가령 이런 거예요. 인드라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소위 강철비라고 얘기하는 집속탄 사용을 아직 할 예정인지 아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근데 그거 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략 전쟁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우크라이나 편이고, 우크라이나 지원은 미국과 나토를 지지하고 성렬형 정부를 지지합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강철비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다. 정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의 한국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그림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한국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 쭝공에 원자폭탄을 터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국 전쟁이 오늘날 처절하게 스탈린과 모택동, 반쪽일성, 구기본, 인드라 구기본론에서는 9번 기기였지만 공개적인 이론에서는 북쪽이 책임잖아요. 대한민국 책임은 없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승리를 하여도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되죠. 우크라이나 승리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방법론 쪽에서도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 강철비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비판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녹둔도 얘기를 해줘서 이 친구 재밌고, 뭐 한중 대화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저는 자유좌파 김대중 때도 남북 대화하는 거에 언제든 전 찬성했어요. 남북 대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저는 남북 대화하는 거에 자체는 거의 발족 노면이든, 심지어 문전비가 거기서 떡 치고는 그거 자체는 비판한 적 없어요. 헛짓거리해서 문제지. 대화하는 거는 외교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간 외교 대화하는 거에 저는 찬성하고, 한중 간 대화하는 것도 늘 지지하는 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칙을 가지고 문전비처럼 굴욕 4대 외교를 하는 그런 외교 말고, 당당하게 자기 원칙을 가지고 주권 국가끼리 하는 대등한 외교를 해야 된다. 문전비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옐런
북경 방문은 국기본론적으로 세 가지 떡밥이 있다. 첫 번째는 G7 의제에 대해서 지난번 블링컨 국무장관인 건 외교적으로 설명한 거고, 이번에 예伦재무부 장관인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얘기하러 간 건데, 세 가지 현안이 있죠. 디리스킹과 디커플링, 이 개념을 정확하게 북한이 중공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알려준 거고, 두 번째는 이 반도체 칩 전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런 방문 전에 중공이 저 히토류 갈론 이런 거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수 쳤잖아요. 옐런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게 갈론 뭐지? 갤론? 이거 히토류 수출 금지 요런 떡밥을 메콩시파르 이 멍청한 미안해 메콩시파르 너 멍청한 거 사실이잖아. 네가 아는 게 뭐 있냐. 어쨌든 뭔가 악마의 제국 브레인으로부터 좀 바꿔서 한 건데, 당장은 뭐 93%를 갈륨을 중공에서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토류가 모르는 거냐? 그렇게 뭐 큰 고급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중공에서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거는 뭐 가진 자원도 있지만 단가가 싸고 저임금이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게 굉장히 환경 재앙 덩어리거든요. 이것을 하는데 뭐 저번에 요소수 파동 날 때도 그렇고, 뭐 중국에서 요소수 이렇게 하는 것도 무슨 기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안 하는 게 단가가 안 맞았고, 그 요소수 만드는 것 자체도 이게 환경 재앙. 근데 중국에서는 상관없잖아. 환경 재앙이든 만든 공산당이 그냥 하면 그만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날 것인가. 당장에는 이제 칠레 광산 같은 경우 위에 악마의 세력이 칠레 구리광산 파페라 그러면은 그 뉴스가 세계 뉴스로 딱 뜨는 순간 어떻게 됐죠? 전 세계 구리 가격이 폭등하죠. 선물 대박.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선물 업체가 대박 나고 에너지 업체가 대박 났잖아. 이런 것처럼 뭐 이쪽에서 히토류 또 원자재 좀 만진 애들이 대박 나겠죠. 단기적으로 초대박 나겠지. 그리고 이제 없는 거 다른 나라 일본도 히토류 많잖아. 히토류 얼마 안 되지만 거기서 또 대박 나죠. 원자재가 있으니까. 그걸 뭐 보유량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보유량도 다 갖추고 있을 거고,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구해야 되니까 뭐 가격이 치솟겠죠. 중공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체 칩이 쌀이니까, IT 산업의 쌀이니까 전체 IT 가격이 상승 불가피하겠죠. 근데 팔려야 되니까 가격을 최고가를 고정시킨다면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만 살아남아요. 반도체 이쪽 분야에서. TSMC. 이해가 되세요? 삼성전자는 치킨 게임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전기차도 테슬라하고 중국 BYD하고 치킨 게임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테슬라가 이기죠. 그렇죠? 기술 선점 업체가 치킨 게임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록펠러 1세가 다 가격 경쟁으로 다 깨트려버렸잖아요. 그때 가격을 인하해도 록펠러 1세가 가진 자본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기술이 있었던 얘기예요. 단가를 후려쳐도 다른 데는 적자로 팔아야 되지만 그래도 남았대요. 그게 기술이었어요. 록펠러 1세의 기술. 삼전도 영업손실 크지만
현금 보유료가 엄청나고, 그렇죠? 예, 단가 더 내리면 시장 지배율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나도 반도체 하겠다는 찐꽁 애들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 더 망하죠. 안 그래도 적자인데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맹꽁 시파르가 자기 찐꽁 반도체 회사를 파산 선고를 내리는 게 이조치다. 오래가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세계는 버티면 돼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1대1로 쭝꽁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빚을 졌어. 부채 탕감해야 될 거 아니야. 예, 해줘야 되거든.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쭝꽁이 국제사에서 큰 신임을 얻기 힘들다. 예. 빚 못 갚겠다. 근데 다 갚아라.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조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옐런이 북경에 간 이유는 맹꽁이 시파로 걔는 그냥 얼굴만 보러 간 거고, 실제로는 인들 알겠죠. 지금 현재 쭝꽁의 경제를 양분하는 세력이 하나는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국기본인데, 예, 크게는 국기본인데, 국기본이 쭝꽁의 인민은행장을 임명하지만 그 실무적으로 이렇게 양분, 쭝꽁 경제를 양분하는 세력이 하나는 뭐 말하자면 CFR이라 하면 다른 하나는 채터마우스거든요. 영국, 미국 이쪽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 영국 애들하고 채터마우스하고 좀 이렇게 협상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쭝꽁 애들 관리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다가 피보는 거고.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 VOA. 오늘 조은정 아나운서 도치구, 조은정 아나운서 잘하고 있고, 오늘 대단한 VOA의 대처여사 같은 분이 나타났어요. 메리 베스롱 전 CIA 작전위원, 현 국가안보여당 리더십 의원. 남자 볼튼. 네. 선제 타격. 90년대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선제 타격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네. 선례가 있긴 합니다. 어떤 선례가 있죠? 판문점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선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76년인가? 반쪽 일서, 아마 반쪽 정일이 미친 척하고 주도했을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반쪽 정일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태를 일으켰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 태도가 진짜 단호했습니다. 너네가 허튼 짓 하면 그냥 다 착살나겠다 하고 전 군이 비상사태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나? 결과는 어떻게 됐나? 반쪽 정일이 쫄아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나중에는 사과까지 했어요. 이건 북한 노예제 파쇼 정권 내 맹동주의자, 지가 한 건데, 그럴 때도 쫄딱 책임지잖아. 일부 맹동주의자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사과한다. 다시 말해서 문전비식으로 하면 계속 들어와요. 원래 조폭 양아치가 그렇잖아. 약점 보이면 그거 계속 노리거든. 후벼 파거든. 처음에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계속 들어오게 돼 있다고. 양아치들의 습성이. 이게 양아치잖아, 양아치.
양아치한테는 양아치들은 어떻습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해요. 그러니까 뽕여정이 문전비 데리고 온갖 한 거죠. 자기네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전비더러. 근데 지금 반칙전 하는 거 보세요. 양아치한테는 강하게 나가야 돼요. 힘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양아치에게 선뜻을 기대하지 마세요. 양아치한테는 힘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판문점 사건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오늘 좀 발언이 좀 센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교적인 그런 어떤 풍부한 뉘앙스를 가진 분은 아니니까, 외교관 입장은 아니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임스 조프리 이분은 자주 나오신 분이죠. 윌슨 센터 참고하시고, 윌슨 대통령 아시죠? 미국 자유좌파 민주당 대통령 센터. 그래서 인드라가 계속 강조했지만 신냉전, 신제국주의 이 차이를 자꾸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꾸 이 차이를 지금 국유본이 알려주고 싶은 것 같아요. 혼동스럽다 도대체. 동맹국한테는 이렇게 갈라서게 해놓고 자기는 뒷전에서 쭈꿍하고 대화하고, 이게 뭐냐? 뒤통수 치는 거냐? 아니다. 지금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제국주의 시대다. 이걸 자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게 계속되면 사람들이 지금은 냉전 시대하고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경제 돈 되는 상식 VOX, 차이나 옵저버, CNBC, 블룸버그, WK, 우트기어, 파이낸셜 프렌치, 비하인드, 아시아 머니스웨거, 텔레그래프. 돈 되는 상식. 인드라가 사실 이런 일이 많이 겪었어요. 이렇게. 아침에 잠을 한숨하고 새벽에 지하철 첫 차 타고 가다가 잠을 안 자다 보니까 졸아가지고 제가 안양까지 가고 수원 직전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너와야 되는데 다시 돈 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 10분 이내면은 세상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10분 이내면은 환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마 저는 마을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는 사람 입장에서 이전에는 30분 동안,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밥 먹고 후다닥 먹고 30분 이내에 지하철 타면 환승이 됐는데 이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이내로 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 되는 상식 좋은 정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스콧 스나이더, 계속 스콧 스나이더 씨의 그 인드라가 지금 리스펙하는 의미에서 인드라가 스콧 스나이더, 그래서 이렇게 삐투름하게 방송하고 있고요. 저번에 설명 좋았습니다. 스콧 스나이더가 데드 스킨과 디커플링의 차이. 그 다음에 이 텔레그래프, 영국 언론사죠. 그냥 음성으로만 지원되는 건데 여러분 들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 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이 뉴스를 접했어요. CPTPP,
영국이 대서양 국가인데 환태평양, 일본이 주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탈퇴해가지고 했던 건데 지금 이게 가동이 됩니다. 12개국이 됐어요, 영국까지. 근데 우크라이나도 신청했고, 그 다음에 중공과 대만도 신청하고 있어요.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왜 없죠? 운전비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좌파쇼 성향의 전농 때문인가요? 이 문제 때문이라도 이 무슨 이런 이게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한국 수출 수도 국가 아니에요. 영내 국가들 사이에 관세를 없애자. 여기서 한국이 걸리는 게 가장 큰 게 뭐죠? 농업 문제예요. 이거 해결해 줘야 돼. 이거 뭐 하겠다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니야. 이게 일본이 주도하니까 더 난리치겠지. 응? 중국 진보당, 전농, 응? 좌파쇼 성향들은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해결해야 돼요. 이거 아니 쭝꽁이 주도하고 쭝꽁이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했잖아. 거기 한국 들어갔잖아. 일본도 들어갔어. 이거 하면 미국도 들어오면 돼요. 제가 볼 때. 아니 일본이 주도하건 경제는 문제는 있죠. 경제는 일단 실리를 찾고 봐야 돼요. 무역협정 지금 WTO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유엔처럼 지금 다자간 이 무역협정들은 다 어디든지 기웃기웃거려야 돼요. 그러니까 쭝꽁도 대만도 신청하는데 왜 한국은 신청 안 해? 이런 문제 정치적 이슈로 들어간다? 수꼬통이라는 얘기, 수꼬통. 대원군 수꼬통. 개혁 개방이 아니라 가짜뉴스 음모론 정치 수꼬통. 이거 해법을 찾아야 돼. 다 해야 돼요. 쭝꽁이 주도하건 일본이 주도하건 미국이 주도하건 영국이 주도하건 이런 건 다 들어가야 돼. 조건 맞춰서 다 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경제는 실리예요. 이게 민생이고 이 민생을 반대하는 애들은 매직코리아 우리 BTS 팬클럽이죠. 텍사스가 네 번째로 멕시코하고 영국인가 그 다음에 쭝꽁. 멕시코, 캐나다, 쭝꽁 그 다음에 한국이 네 번째다. 삼성전자 덕분인가요? 그 다음에 골드만 리포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골드만 리포트로 의아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다. 쭝꽁 경제가 당장 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안 망하냐? 그냥 잃어버린 40년 이들 알겠잖아. 일본은 그나마 일본이니까 잃어버린 20년 정도지 쭝꽁 너네는 잃어버린 40년이야. 얘기했잖아요. 그럼 일본 은행이 어떻게 버텼어요? 좀비 은행. 좀비 은행이 뭐예요? 국가가 그냥 보증 쓰는 거. 사실상 파산 상태인데, 은행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망하지 않게 그냥 국가가 보증했죠. 우리도 그러한 예가 있었죠. 우리은행, 외환은행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시간 끌면 됩니다. 국가가 계속 보증해 주는 거야. 쭈꽁의 금융이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 정부의 부채는 심각하다. 그리고 그런 걸 지금 차이나 업저버가 낱낱하게 얘기하잖아. 지금 쭈꽁의 공무원이 되기도 힘든데 공무원이 되려면 우리 차 살 때 공채 사잖아. 할인해서 우리는 다 넘기지만 공채를 사라는 거야. 빚내서. 공무원 되고 싶어? 빚내.
공채사. 근데 그게 보다시피 다 그냥 채권 샀다면 다 날려먹을 판인데. 그리고 게다가 신임 공무원한테 그런 걸 요구하고, 기존의 공무원들한테는 임금 삭감, 그리고 정리해고. 아니, 이거에 대해서 논평 한번 내보세요. 네? 뭐랄까 똘박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분들은 찐꽁의 이러한 찐꽁 꽁산당, 이런 정리해고, 임금 삭감, 공채 강매, 이런 거에다 성명 한번 발표해 보세요. 국제근로자연대, 근로자야 단결하라. 왜 성명서 하나 발표 못하나? 우리는 중국 근로자 편 입장에서 서서 투쟁하겠다, 이런 얘기 왜 못합니까? 했다간 죽지 니네들이. 머리에 든 것도 없는 놈들. 헤르메트커님 어서오세요. 세상 무서운 줄 니네들이 아직 좀만 그거 봐. 10년 뒤면 니네들 후회한다 진짜. 이 쭝꿍 경제가 더 우려되는 건 엘니뇨 현상이 본격화되면 쭝꿍에서 어떤 지역은 엄청난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가뭄이 들고, 다른 지역은 엄청나게 홍수해가 날 우려가 큽니다. 지금 벌써 역대 최고라고, 역대 최고 찍었다, 공식적으로 엘니뇨도 발표됐고, 이러면은 어느 지역에서 홍수 나고 어쪽에서는 가뭄이 심한 이런 거가 되면은 밀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쭝꿍의 역사에서, 5천년 쭝꿍 역사에서, 5천년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3천년, 넉넉 잡아서 3천년 중국 역사에서 이 기후금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밀란의 우려가 커집니다. 국기원도 이런 건 바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쭝꿍이 버텨줘야 되거든요. 인도 경제가 성장하고 제3세계 아프리카 경제가 성장하려면 천천히 망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이 돼요. 메콩 시파르 알지? 넌 메콩 시파르가 당장 망하는 거 원하지 않아. 어떻게 좀 잘 수습해봐라. 저는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차이나 아주 그냥 국제적인 국가전은 반중한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친미가 우선인 사람이고, 외교 수준에서는 긍정적인 걸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은 중국인 입장에서 차분하게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저 이러한 유튜브 영상을 좋아해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푹스. 여기도 굉장히 내가 볼 때 추천할 만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렇게 칩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벌어졌나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한마디로 메콩 시파르가 반도체가 쌀이다, IT 산업의 쌀이다, 전략적으로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와라. 근데 이것까지는 뭐 그냥 도둑질이긴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어떻게든 키우겠다, 이런 애국심으로 억지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뭐 과거에 한국도 수단과 방법을, 우리 그래가지고 문익점이 뭐 면화씨 뭐 이런 거 가져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메콩 시파르가 자구적 발전, 뭔가 스스로 하겠다, 그런 게 없잖아. 그냥 뺏어오면 그만이다, 이런 정신이 아니라, 그 하나의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지, 기본적인 것은 반도체 산업의 연구 인력을
투입하고, 예, 연구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고 국제 무역 법칙을 원칙을 제대로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 없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욕먹는 거고. 이거는 뭐 이제 외신에서 삼성전자가 왜 파운드리 사업에 전력을 가고 제드래곤이 거기에 전력 투구하는지. 저는 지금 제드래곤이 이들아 강조했죠. 지금 삼성전자를 이끌 유일한 인물은 제드래곤밖에 없다. 최고 적임자다. 강조했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저는 응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업체 얘기 참고하시고, 이거는 이제 CNBC에서 어떤 결과가 온가 갈륨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네, 오토기업 독일과 대한민국 참고하시고요. 요즘 좀 독일가 이분은 오토기업님 말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다 저기 했는데 무슨 아니야. 오만 아니냐? 그 중동에 있는 오만 아니고요. 지금 전기차만 따지면 일본 차하고 독일 차가 지금 많이 뒤처진 게 사실이에요. 궁금한 분은 오토기업님 방송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 어떤 이데올로기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전고체, 이거는 전고체 관련해서 이 오토기업님 방송 들으시면 돼요. 뭐 쭈꿍에서 전고차네. 이건 전고체에 뭔가 배터리가 나온다면 일본에서 합니다. 도요타가 개발, 혼다보다 도요타를 기대해야 돼요. 전고체가 된다면 도요타에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그게 정말로 도요타가 자기들이 공언한 대로 2027년 뭐 이때 나온다. 정말 그렇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어쨌든 나오면 좋은 거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일본 차가 판쓰리 하는 거죠. 뭐 불가능은 없으니까. 그다음에 머니스웨거 재밌네요. 항공 역시. 그래서 이게 경제에서는 독점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늘 독점 반대, 반독점을 지지하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촌 아직 고물가 고통에 짓누른다. 미국은 4%고 한국은 3.3%, 아르헨티나가 114%. 그 말레이시아 통화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외신에서 얘기했는데, 한국은 과거에는 원화 가치가 절하가 되면 그만큼 수출에 유리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국이 선진국 경제가 됐고 삼성전자, 현다이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돈이 가치가 절하되면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에너지 가격을 고려한다면 한국 원화가 가치가 높은 게 좋고, 또 글로벌 기업이 많다 보니까 한국 돈이 가치가 높을수록 좋아요. 게다가 쭈꿍에서 수입하는 게 많잖아요. 뭐 다이소 뭐 이런 거.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싸게 수입할 수 있으니까 물가가 안정되는 거죠. 지금 한국 물가가 나름대로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 지금 한국을 제외한 지금 이런 동남아시아, 쭈꿍 이런 국가들에서 지금 물가가 환율이 폭등해서 그래요. 폭등하거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고. 쭈꿍은 금리 인하했잖아.
하여튼 금리 인하 안 했나 하여튼 간에 뭐 여러 가지 금리 인하 효과를 냈잖아. 그런 것처럼 경제가 다들 안 좋다 보니까 수입품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물가가 그런 면에서 고려될 수도 있는 거다. 일본도 지금 굉장히 일본 경제도 안 좋다 보니까 역대 최고는 아니지만 엔저잖아. 한국 물가가 그래서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에 지금이 운전비 파시 정권이 지속됐다.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단체민당이 정권 잡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강조하겠죠. 종북 진보당 말 맞다나 대통령 잘 뽑아서 잘못 뽑은 게 아니라 잘 뽑은 겁니다. 왜 베트남인가? 여러분 베트남 역사에 대해서 쫙 얘기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도 베트남 역사에서 얘기했지만 일본이 원래 이렇게 길 닦은 거거든요. 예, 미국은 94년까지 경제 거래를 안 했고 먼저 여기 베트남에다가 달이 놔주고 뭐 이랬던 게 아시아 공적 원조 이런 걸로 일본이 먼저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쭈공에서 살던 데를 일본 애들이 따로 이사 가면 그 자리를 한국 기업 직원들이 거기서 와서 살고 그런 식이에요. 먼저 일본이 땄고 액수는 지금 한국이 많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보다 액수가 초과됐다는 게 자체가 중요해요. 가령 태국 같은 나라는 여전히 일본 중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의 투자액이 어쨌든 일본보다 많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지한다. 삼성전자와 LG 같은 현대에 들어가서 막 하면 이게 자체가 베트남 공산당은 쭈뽕이나 노예제 파시오 반쪽적은 파시 정권하고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형식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LG가 훗날 한국 통일할 때 한반도 통일할 때 굉장한 노하우를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쌓고 있는 겁니다. 이 한반도 통일을 염두한 기업이라면 저는 현대에도 베트남에서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윈윈이죠. 베트남도 좋고 한국도 좋고. 말레이시아 이 통화